저희가 남들한테 없는 선이 발달해 있다는 걸 되게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저 있어요 선생님. 타원형. 이거 아닌가 이거 선생님? 구라를 잘 안 보이는데 가끔 나 이런 말 들어. 사람들이 배운 들었어요. 나 오늘 좀 경비선 갑자기 왜 그랬나? 아직 뭐 두둥. 지금 손님이랑 오셨었는데 지금은 가난하고 좀 힘드신 분들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오시죠. 네, 이 사람은 곧 대박 터지겠는데? 곧은 아니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그 시기에 지나면 대박 터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뭐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나 남들이 봤을 때 괜찮게 산다 수준? 사실 대박이라는 게 굉장히 뭐 주관적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100만 원만 있어도 대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쌍해. 그지다. 저희가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는 정도.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정도. 안온하게 지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보증금도 없는 방에서 살아. 내가 고시원에서 살아.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가 쓰는 손을 보세요. 내가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잘 봐요. 내가 만약에 오른손잡이다. 오른쪽 손을 보시면 감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정선 위에 우리가 가끔 가로로 선이 쭉 까있는 분이 있어요. 혹은 가로로 쭉 까있진 않지만 띄엄 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반원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있는 분들이 있어. 저희가 남들한테 없는 선이 발달해 있다는 걸 되게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저 있어요 선생님. 타원형. 이거 아닌가 이거 선생님? 구라를 잘 안 보이는데 구독 좋아요. 많이. 두 번 말고. 제발. 혹은 내가 없었는데 생기기 시작한다. 변화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다 그럼 내가 나이가 나 20대인데 너무 힘들어요. 좀 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려? 내가 봤을 때 한 40대. 내가 만약에 30대인데 아직 힘들어. 근데 그게 있어? 그러면 또 40대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난 40대인데 이게 있는데 뭐 되는 게 없어? 자 그러면 40대도 우리가 초종 말이 있어요. 어떠한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50대인데 난 이게 있는데 언제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어 여태까지. 이유가 있죠. 왜? 이게 있다고 해서 100%는 아닌데 높은 확률로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이게 있는데 아직 내가 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을 못했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운을 갖고 있어도 그 시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갖고 있느냐만 못해. 내가 차가 페라리면 뭐해? 집 앞에 길이 비포장 도로인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안 좋거든요. 예. 구라를. 근데 내가 이게 있으면 내가 20대여도 30대여도 뭐 40대여도 그 시기가 분명히 오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기를 잡고 못 잡고는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에요. 가끔 나 이런 말 들어. 사람들이 배운 들었어요. 나 오늘 좀 경비선 갑자기 왜 그랬나? 아직 뭐 두둥. 그럼 내가 맨날 그래 손님들한테 도대체 뭘로 대운이 들어? 어떻게 대운이 드는 거야? 50부터 55세까지 혹은 40부터 45세까지 어떤 연유로 대운이 들어요? 나 이해가 안 가. 칙대가 혹은 가게지 이것만 해. 원래 하는 것만 해. 한번 좀 생각해 보셔라. 대운이 밑도 끝도 없이 냅다 대운이야 나 받아라 이러지. 그런 일은 없어. 내가 뭔가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이런 걸 갖고 있다 하면 남들보다 초창기나 중반까지 너무도 힘들게 지내실 수 있어요. 왜? 성향상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때 발달되는 선이에요. 이게 좀 마법의 선이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 혹은 약간 유정적인 요소로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는 소리거든. 혹은 만들어진 성향. 그럼 이게 있으면 내가 지금은 남들이 10발자국 갈 때 도착하는 지점을 내가 20발자국, 30발자국을 뛰어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특정 나이대가 넘어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년의 연령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남들보다 외려 내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있으면 그 시점을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오늘 찍는 시점이 금요일이야. 근데 내가 은행 볼일 봐야 돼요. 은행 월요일 날 열겠죠? 내가 급해서 빨리 은행을 가고 싶어서 발 동동거리고 잠 못 자고 난리를 쳐도 나는 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나야 은행을 갈 수 있어. 그걸 잊으시면 안 돼. 그 시기가 다가오기 전까지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빨리 내가 갖고 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챙겨놓고 공부하고 그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당신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 항상 그에 걸맞는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선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추후에는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삶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내가 지금 빚이 드글드글해도 절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희망의 끈을 놔서도 안 된다. 세상 일은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재물과 감정선이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다. 맞아요. 보통 손님들이 이제 우리 수관상학적으로 좀 재미를 보자고 하면 재물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어떤 게 재물선이에요? 나 인터넷 봤더니 막 이게 재물선이래. 뭐 운명선이 좋으면 뭐 그렇대.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막 그럴 때는 내가 아이고 의미 없어요. 보지 마, 보지 마. 막 이래요. 진짜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여겨서 볼 선이 하나 있기는 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는 진짜 좀 봐줘야 돼요. 이 감정선이 여러분들이 뭐 감정에 뭐 돼 있어서 뭐 끝에가 세 갈래면 어떻고 뭐 이 끝에 우리가 가로선 장애선이 있으면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좀 풀이를 많이들 하는 거를 인터넷 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직업적으로 내 감정선이 뭐 곡선형이면 약간 좀 문과 계열이다, 뭐 직선형이면 이공계 쪽이다, 예체능 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위에 뭐가 조금 라인이 조금만 있어도 뭐 대기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 너무 빨랐지, 죄송해요. 갑자기요? 여러분들이 배속을 늦춰 듣든가. 그러세요?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감정선 근처라든지 감정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설이 많은데 여러분 진짜 되게 웃기게도 이 감정선은 재물과 대단히 연관이 깊습니다. 제가 손님들 볼 때는 감정선을 갖고 저희가 직업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도 해요. 감정의 폭이 아주 좋은 분들은 제가 어때요? 교육이나 복지나 상담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적절치 않아. 공감력이 너무 좋아서 본인이 막 내 남자가 와서 울면 나도 울어. 난리가 아니죠. 큰일 나. 이런 분들 하시면 안 돼. 이런 것처럼 직업적 특성을 봤을 때 제가 아까 감정선이 일자이신 분들은 이공계나 좀 예체능 계열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소리가 돼요. 약간은 계산적이고 감정적으로 무디다 나쁘다 뭐 공감 못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절제가 좀 되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쪽박 찰 일은 앵간해서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쪽박 차는 순간은 그거야. 조금 질러대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한번 뻥! 뭐 아니면 도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크게 리스크가 들어올 수는 있대. 이분들은 또 그래도 차 올라요, 재물이.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곡선형으로 돼 있는 감정선보다는 직선형으로 돼 있는 감정선을 더 선호해요. 그럼 여러분들 그지? 직선이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말려 올라갔어요 라고 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시긴 어렵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직선으로 유지만 됐다고 하면 직선형으로 봐요. 여기에서 끝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선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초에 가로로 누워있는 선이 약간 곡선형 형태냐 아니면 조금 많은 곡선형 형태냐 아니면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똑같이 일자형인데 이렇게 위로 안 가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로 쫙 뻗어 있어. 자 이런 분들은 사회화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사회화가 조금 덜 돼 있으면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직업을 해도 어떻게 돼요? 단체나 어떤 공동의 업을 내가 팀을 이루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금 혼자 하시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연구직. 그치. 운동선수로 따지면 내가 1인이 혼자 하는 것들, 뭐 내가 볼링, 내가 혼자서 성적을 낼 수 있는 것들, 뭐 마라톤처럼 혼자 달려, 100m처럼. 우리가 누구 옛날에 운동회처럼 엄마가 애 안고 막 업고 달리기 이런 거 아니고 2인 삼각 이런 거 아니고 팀 종목에는 분리하다는 소리지. 배구, 뭐 농구, 야구, 뭐 축구 이런 것처럼 팀 종목에는 약간 분리. 근데 야 일자면은 예체능까지 맞다며. 맞아요. 맞는데 올라간 거냐 직선형이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앞에 말했어. 이거 잊으면 안 돼. 완전 직선형이면 차라리 뭐 골프처럼 나 혼자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혼자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직업도 내가 혼자 하는 게 조금 더 낫죠. 이런 분들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어쨌든 이분들은 들어오는데 망해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감정선이 재물과 연관이 사실은 되게 깊어요. 왜? 재물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가 돼주는 거거든요. 왜? 직업적인 부분에서 관여를 하거든.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분들은 특성상 재물을 잘 가둬놓기도 해요. 안 내보내고 잘 가둔다는 소리는 쌓아놓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선이 막 곡선형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돈 잘 벌고 잘 합니다. 이런 게 있어도 본인이 다른 조건들이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극복해내는 마음과 정신력을 가지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전 곡선이어도 지금 잘 사니까 만족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댓글 단상 있을 수 있을걸. 나머지 부분이 아마 좋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가 안 좋아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심지나 정신력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지만 약간 우리가 기질적으로는 타고는 나는 거예요. 눈이 파인 분들 있잖아요. 옴팡눈 저요. 선생님 달라졌습니다. 나 그 보라색 거울 버렸어요. 아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좀 내려오면서 그러는데 눈이 쑥 들어가요. 원래 되게 옴팡눈이에요. 화면상으로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편집자님 그렇다고 해서 막 이만큼 확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온팡눈이에요. 온팡눈인데 오늘은 눈 두덩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와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애교살이에요. 애교살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나 자리 상승, 내가 뭐 마트에서 일해도 팀장 될 수 있고,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때도 팀장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회사 내에서도 뭐 임원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혹은 내가 사장의 지위, 어쨌든 관리하고 내가 좀 지시하는 자리,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데 좀 지대한 공헌을 하는 자리가 와잠입니다. 왜냐면 와잠이 있는 분들은 이 사회적으로 좀 대인관계상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애교살이 되게 중요해. 그런데 오늘은 눈 두덩이. 온팡눈은요, 전태공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눈두덩이를 말하는 건데, 여기 살이 두툼하게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껴맞추면 안 돼. 또 나 살이 없어 라든지 막 라면 먹고 자꾸 이렇게 부었는데 난 눈두덩이에 살이 많네 이러시면 안 돼. 평균적이냐 아니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팡눈 이게 지방이 없는 타입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뼈가 있어요. 뼈가 바로 있고, 옛날에 관상학적으로 보면 이 눈두덩이 쪽이 넓어 좋다고 봅니다. 전태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밭전자 써가지고 좀 재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으면 뭐 재물이 좋다 이러는데, 사실은 맞아요. 넓으면 좋은 게 맞아. 넓다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 봐봐.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고 쌍수하고 싶어서 계획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근데 눈두덩이가 왜 중요하시냐면, 여기 저 같은 경우 보시면 손가락 하나 들어가면 없어요 사실은. 예. 눈썹과 눈 사이에 이 눈두덩이 사이가 좁아요. 이런 분들은 쌍꺼풀 하시면 안 돼. 인상이 되게 강해요. 근데 여기가 넓은 분들은 쌍수 같은 거 하셔도 돼. 근데 외적인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이런 모양보다도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정말로 재물. 근데 재물인데 그냥 재물이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넓으신 분들은 어쨌든 또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완이 좋아요. 이 눈두덩이 사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내가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가 좋은데, 그 지도자 중에서도 사업이나 경영 이런 것도 맞긴 하지만, 제일 좋으신 건 뭐다? 어떤 종교적 색채를 띠거나 교육적 색채를 띠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교에서 교사하다가 교감하다가 교장 선생님이 한다 라든지, 내가 어쨌든 학원에서 뭔가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하고 하는 위치에서 학원장까지 가겠다 라든지. 근데 막 많다고 해서 막 너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 말고요, 적당하게 도톰한 눈두덩이는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인관계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사람을 설득하거나 끌어들이는 것 자체도 좋아요. 이 사람이 조금 얄밉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짓을 해도 사람들이 좀 이해해주는 경향이 생겨요. 거기에 만약에 와장까지 있다, 왔다 줘. 그럼 왔다 줘. 그래서 이 관상과 수상, 우리가 수상과 관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일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좋은 것들을 한두 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언가 좋고 여기에서 무언가 좋고, 실제로 내가 그 일에 종사를 하고 있어야 돼. 이런 박자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보고, 나는 코가 화살표니까 사업해야지, 나 눈두덩이 이만큼 넓고 막 별명이 막 구형타냐 이렇게 졸려, 막 눈 감고 다니냐, 막 지금 졸려, 이런 말 듣는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 이런 거 바로 할 수 없어요. 조건이 갖춰주셔야 된다. 시기도 맞으셔야 되고. 그러면 전태궁이 좁은데 눈두덩이 살 많은 사람? 좁고 눈두덩이 살 많은 분들은 일단 외적으로는 쌍수 비추천드리고요. 완전 비추천. 네, 비추천드리고, 이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전문직 가는 게 좋습니다. 전문직? 맞아요. 사람 부리는데 적절치가 않아요. 아, 내가 내 스스로 전문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일. 맞아요. 전문적인 기능이나 기술 같은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흔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전문직이라면 이제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배관 설비를 하셔도 좋고, 전문직. 뭐 도배장판 타일을 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직의 범위를 넓게 봐야 돼. 한마디로 기술력과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나보고 어떻게 이런 직업 종류까지 나와요? 라는 거는 붙여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많죠, 선생님. 저 복권 당첨될까요? 꿈도 꾸지 말지. 그럴 리가. 이거 로또 받고 나한테 온 사람이 없어. 아니, 근데 실제 복권 볼 때 선생님 저 로또 가능할까요? 뭐 행재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영상 몇 개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로또 샀다고. 로또가 창설된 그 해부터 지금까지. 근데 내가 요새 아파가지고 한 20을 못 샀어. 너무 아까워. 내가 안 산 기간에 내가 맞았을 것 같아. 내가 못 사면 이번 주엔 나였을 것 같아. 그 로또 사신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내가 이번 주에 못 샀는데 샀으면 내가 맞았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아파서 복권 사러 갈 여력이 없더라. 좀 지금 체력이 안 좋아. 밥을 못 먹어서. 횡재수가 있는 뭐 손금. 그렇죠. 사람들이 바라는 횡재. 근데 여러분들 막 손님들이 나한테 와서 재물 물어봐요. 재물 나도 봐주죠. 근데 처음에 좀 안 봐줬어. 단기적인 것만 봐줬어요. 왜냐면 재물 운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재물보다는 나는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지금 뭐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뭐 금융 투자나 문서 투자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재물이라는 거는 난 손님들한테 이제 요새는 그냥 하도 물어보니까 이제 봐줘 귀찮아서. 왜냐면 근데 재물운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봐드린 재물운 없는 분들 속상해하지 마요. 재물이 없다는 게 그지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밥 먹고 사는 평범한 거예요. 우리가 재물운이라는 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인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재물운이 있으려고 하면 직장에서 재물운이 좋든지 사장님이 뭐 큰 재벌이 되셔가지고 내가 회사 굴리는데 직원들한테 스톡옵션 줄 수 있잖아요. 스톡옵션 몇십억씩 받는 분들도 있죠. 있죠. 네, 그게 직장에서 재물이 있는 분들. 근데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그런 스톡옵션이 없으니까 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나 하고? 소름 돋았어 정말. 두 번째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먹고 사는 거 갖고 우린 재물운이라고 안 하죠. 많이 벌어. 많이 뻥 터져야 돼. 또 그런 게 있으면 나를 안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요, 선생님 보고 있어요. 네. 아니, 적당한 정도의 재물운들은 있다는 소리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투자를 해갖고 막 큰 돈을 쥐었어. 몇백 프로. 응, 근데 뭐 내가 아파트 팔아서 몇 억 벌었어. 재물운이 좋아. 근데 여러분들 말하는 막 뻥 터진 대운을 바라시거나 이런 건 아니죠. 선천적인 재물운도 있어요. 내가 맨날 손님들한테 얘기해주지. 뭐 보험료 아파서 받을 수도 있고 사장님도 누구한테 길거리 가다가 두드려 맞고서 합의금 받을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리고 내가 뭐 증여를 받기도 하고 유산을 상속받기도 하고 뭐 나의 배우자가 갑자기 많이 벌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선천적인 건데 선천적인 재물들은 내가 시기가 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잘. 근데 언젠간 들어오는 분도 있고 바라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후천적인 재물은 내가 벌어들이는 게 사업에 들어있는 분도 있고 투자에 들어있는 분도 있고 직장에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네. 직장에서 꾸준히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재물운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돼서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박은 대운 같은 경우는 거진 잘 없어. 잘 없어요. 왜 잘 없냐면 여러분들 옆에 보면 내가 괜찮은 아파트 촌에 막 살아. 청약에 당첨돼서 우린 그거 갖고 부자라고 안 하거든요. 그쵸. 여러분들이 막 타워 팰리스 펜트에 살고 있어. 뭐가 깎아서 나한테 오겠어. 아니 선생님 근데 실제 손님 중에 부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른 사업적인 문제로 오시는 거죠. 자 그것처럼 재물운이 살아나려고 하면 재물운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맞춰가야 돼. 사업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고 있어. 직장 다녀야 되는데 사업하고 있어. 투자를 해야지 버는데 막 사업을 하고 있어. 나는 그걸 빠지는 거지. 내가 사업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사업도 나 사업하고 있는데 안 터져요. 예를 들면 가서 빵 들고 있어야지 터지는 호떡 장사라면 재물운이 있는 사람이 저기서 아이스크림 팔고 있어. 그럼 안 맞는 거야. 나는 그거 봐주는 거야. 후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봐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손금에는 있지. 손금을 여러분 잡으세요. 우리가 손가락이 다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또 내 자율적으로 잡아봐. 3개를 꼽으려면 꼽을 수 있는데 새끼랑 약지만 꼽으려면 잘 안 돼. 힘들어. 예. 중지가 움직여요.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약지가 어떤 경계가 되는 선인데 자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역과 나의 의지로만 움직이기 어려운 구역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손을 한번 이렇게 세로로 접어보더라도 나의 의지로 움직여서 접는 구역은 결국에는 엄지검지 중지선이죠. 네. 그럼 이렇게 약지 아래쪽으로 이 면적이 새끼와 약지 아래 면적 쪽에 세로로 잔선들이 많이 생겨준다. 그러면 재물이 조금 올라온다고 봐요. 근데 세로로 생기는 잔선이 잘 없어. 그러면은 생활의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돈이 어디서 들어와?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활의 변화를 준다는 거는 직업의 변화가 생기거나 사업의 변화가 생기거나 투자의 변화가 생겨요. 뭔가에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고 물리적으로 움직일 때 이런 선의 변화가 생기지 나를 찾아온다고 해서 이게 생기지 않는 거죠. 저 재물은 어때요? 직장 계속 다닐 거죠? 네. 위험하니까 투자 안 할 거죠? 그럼요. 사업 무서워서 안 할 거죠? 네. 물려받을 유산 없죠? 네.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없어요. 뭘 바꿔서 움직일 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면 되게 좋겠네요. 내가 뭘 하려고 한다. 그치. 하려고 할 때 많이 아니면 들어오죠. 직장을 바꾸려고 한다. 아니면 뭐 진짜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오면 맞아요. 딱 방향 제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운이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 재물운 좋아요? 가만히 계시는데 재물운이 좋을 리가 없어요. 뭐 하세요, 뭐를 하세요. 근데 안 맞는 걸 하지 마세요. 뭐 남들 저거 하니까 잘 되니까 나도 한번 이런 걸로는 안 되지. 뭘 하라는 뜻은 뭔가 할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배우시고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그냥 밑도 끝 도박처럼 남들이 뭐 하니까 나도 해갖고 그런 거 있었으면 나 재벌됐지. 근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손금의 변화가 생기겠네요. 생기죠. 와. 그리고 나랑 맞는 것도 찾아야 되니까 나는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